약도 병원비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돈 3,000원으로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노년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서울의 평범한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이 마주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대부분의 시장과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과학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 막힘을 예방하며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기억력에도 뚜렷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매년 32,00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며 그중 거의 70%는 이전에 진단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해 지나치기 쉬운 신호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아프지도 붓지도 열이 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뇌 속의 못에 혈관 하나만 막혀도 그 결과는 반신마비, 영구적인 기억 상실, 혹은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몇 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 제 바로 옆집에 사시던 58세 김철수 씨는 건강하고 기저질환도 없으셨으며 아침까지만 해도 즐겁게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뇌졸중으로 응급실 중환자실로 직행하셔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3개월 전부터 그분에게는 뚜렷한 신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고 손자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나 오늘 당장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하며 저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곧 언급할 이 과일은 한국 및 국제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그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중 지방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막으며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부작용이 없고 일부 혈액 희석제처럼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평생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대체 무슨 과일인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가?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가? 정말로 약을 대체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영상에서 전문 용어 없이 짧고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혈관에서 시작해서 혈관에서 끝납니다. 만약 혈관이 막힌다면 매일 인삼을 드신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단돈 3,000원짜리 작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이 건강하고 총명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는 데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친숙하고 찾기 쉬우면서도 수많은 권위 있는 의학 연구를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막힘을 예방하며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9가지 식품에 대해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식단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식품들을 매일의 식사에 꾸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더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혈관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번과 6번 식품은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비싼 건강기능식품 대신 믿고 사용하기 시작한 두 가지 숨은 영웅입니다. 하나는 간이 당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도와 혈관과 기억력 모두에 기여합니다. 다른 하나는 마치 석회화 흡착기처럼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식사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법 섭취 시간, 그리고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차례로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선한 레몬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어떤 서양 약으로도 따라할 수 없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만약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힘을 가진 과일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신선한 레몬을 말할 것입니다. 이 작은 과일을 얕보지 마십시오. 레몬이 해내는 일들은 많은 현대 서양 약들조차 아직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몬에는 천연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산이라는 말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의 이로운 산으로 혈액을 위한 부드러운 세정제와 같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단단히 붙어있던 석회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하여 분해하는 것을 돕고 동시에 동맥경화와 혈관 막힘의 주원인인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를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레몬에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며 동시에 기억력 감퇴 과정을 늦춰줍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꾸준한 비타민 C 보충은 알츠하이머와 노인성 치매, 발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7세의 박영희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자주 어지럽고 혈압이 불규칙했으며 기억력이 나빠 의사로부터 당뇨병 전단계 위험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2달 꾸준히 따뜻한 레몬물을 마신 후 혈중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기억력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어설 때 더 이상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약 30분 전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이는 자연적인 혈관 청소법일 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이 새로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전통적인 향신료이지만 혈관 염증을 막는 힘은 약에 못지않습니다. 만약 레몬이 조용한 혈관 청소부라면 계피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활용해온 강력한 한겸 전사와 같습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냉기를 몰아내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은 이 향신료의 더 많은 이점들, 특히 혈관벽을 조용한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추가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 특히 아주대학교 연구팀은 계피 추출물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과 관련된 노년층의 흔한 질환인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동맥경화 현상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피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귀한 활성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으며 동시에 혈관벽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의 염증이 줄어들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심장은 건강해지며 뇌는 명료해져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 뚜렷하게 감소합니다. 특히 계피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데 이는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고 일부 혈당 강화제처럼 부작용 없이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말린 계피 두세 조각을 뜨거운 물에 차처럼 우려서 아침이나 오후 중간에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이나 수프국에 넣어 맛을 더하면서 그 이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안전을 위해 하루 1개기후 이상의 계피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리 혹은 한국인들이 흔히 부르는 석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경호원입니다. 체리에는 엘라기타닌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신경세포의 퇴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 기분 수면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체리 추출물을 보충한 파킨슨병 환자들은 운동 능력이 개선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후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고 이전처럼 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설탕 없는 주스로 아침이나 오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선한 체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이나 건조된 것을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황금과일 삼총사 바로 키위, 포도, 사과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세포 해독 전사들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 모두 간을 돕는 효소 비타민 B군, 그리고 특히 간의 대사를 돕고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뇨병이 반드시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이 더 이상 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에서는 6주간 매일 키위를 보충한 환자 그룹에서 혈당 수치 간 수치, 그리고 당이 기억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사과 1개, 오후에 작은 포도 1줌, 그리고 저녁에 키위 1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흡수를 위해 식사 약 30분 전에 드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는 냉합착 들기름입니다. 제가 보기엔 올리브유보다도 더 좋은 기름입니다. 들기름은 튀기지 않기 때문에 노화와 혈관 막힘의 주범인 유해한 산소 라디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아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튀긴 기름은 매우 강력한 독소를 만듭니다. 생들기름, 즉 냉합착 들기름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기름 1스푼을 데친 채소나 샐러드에 섞거나 생채소에 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6번째는 당근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혈액 속 석회화, 흡착기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 한 뿌리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천연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몸속에서 눈 면역 체계, 그리고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양소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석회질 찌꺼기와 플라크 축적을 줄여 결과적으로 고혈압, 뇌졸중, 기억력, 감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국민영양조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 일주일에 3, 4회 당근을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최대 25%까지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건강하고 긴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당근은 혈관에 좋을 뿐만 아니라 흡수가 용이한 천연칼슘의 공급원이기도 하여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환절기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섭취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선한 당근 한 뿌리를 갈아 즙을 내어 아침 식사 약 30내 45분 전에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가 몸이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고 동시에 소화계를 부드럽게 깨우는 황금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당근 주스 한 잔은 눈을 밝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청소해 줍니다. 7번째는 케일입니다. 수용성식이 섬유와 비타민 K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소입니다. 비타민 K는 단순히 일반적인 비타민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이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유지하며 조용한 뇌졸중의 주된 원인인 모세 혈관 파열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은 점차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K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이 보호막을 매일 자연스럽게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일 속의 수용성식이 섬유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더욱 도움을 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소화 면역, 그리고 혈당 대사에 큰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또는 소화불량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서너 번 케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케일로 맑은 국을 끓이거나 위장이 튼튼하다면 당근이나 사과와 함께 즙을 내어 마시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케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계의 조용한 문지기입니다. 8번째는 민들레입니다. 간 회복과 혈당 조절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잘 알려지지 않은 야생 채소입니다. 민들레에는 실리마린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 능력을 높이며 인슐린 생산을 돕습니다. 지방간이나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구세주와 같습니다. 국립재활의학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민들레 추출물을 보충했을 때 간 수치가 감소하고 혈당 지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민들레로 국을 끓이거나 볶아 먹을 수 있고 말려서 매일 차로 끓여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견과류인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이들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뇌 영양제입니다. 두 견과류 모두 오메가3인 좋은 지방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나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소금에 절여 볶은 견과류는 피하세요. 생견과류를 드셔야 하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먹기 전 약 8시간 동안 물에 불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호두나 아몬드 한 움큼이면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방금 공유한 식품들은 비싸지도 찾기 어렵지도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혈관은 점차 깨끗해지고 기억력은 더 선명해지며 당뇨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질 것입니다. 왜 당근, 케일, 레몬과 같은 몇 가지 친숙한 식품들이 혈관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황금 열쇠로 비유될까요?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즉, 노년의 많은 질병의 근원은 간이나 신장, 심장이 아니라 혈관, 더 구체적으로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모세 혈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거나 방금 말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눈이 침침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일어설 때 어지럽고 걸음이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먼저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48세 최 부장님은 사무관리직으로 일하시다가 잦은 건망증과 정신혼란으로 조기 퇴직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대화 도중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뇌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결과는 그가 걱정했던 종양이나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뇌 속의 모세 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여
뇌로 가는 혈액량이 신경세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상태가 통증이나 열마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점차 둔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며 어느새 기억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병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혈관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뇌심장간에서부터 손과 발의 피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살기 위해 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저절로 그곳까지 펌프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은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 즉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네트워크를 통과해야만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모세혈관은 바로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막히면 고속도로가 아무리 뻥 뚫려 있어도 그 골목 끝에 있는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혈관은 매우 쉽게 막힙니다. 큰 혈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돗물에 석회질 찌꺼기, 조금 튀김 음식의 나쁜 지방, 조금 통조림 식품의 점액질, 조금만으로도 혈액의 통로를 막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퇴화하면서 신경계, 소화계 기억력도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력이 둔해지고 방금 말하거나 한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밤에는 뒤척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낮에는 손발이 가볍게 떨리고 기운이 없으며 걸음이 불안정합니다. 식욕이 없고 소화가 더디며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을 겪습니다. 심지어 식사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는데도 혈당과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동하며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들이 모두 뇌 속 모세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췌장의 병으로 여겨지는 제2형 당뇨병 역시 사실은 혈액이 간과 췌장세포를 충분히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간은 당을 대사할 수 없고 췌장은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저는 서울의 한 혈관 전문 의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혈관 검사에서는 정상인데도 뇌졸중을 겪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초음파나 영상 촬영으로 큰 혈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의 1/2씩 크기인 모세혈관은 아직 어떤 장비로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질병이 처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케일, 당근, 레몬, 계피나 체리 같은 단순한 식품들이 그토록 큰 효과를 내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혈액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뚫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평생 건강하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눕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세혈관을 항상 깨끗하고 원활하며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료 장비나 병원 방문 없이도 집에서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먹고 혈관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속 모든 세포의 생명을 매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매일 조용히 우리의 모세혈관을 오염시키고 막고 있을까요? 아래는 우리 대부분이 매일 인지하지 못한 채 접하고 있는 4가지 위험한 주범입니다. 주범 1. 수돗물과 무기칼슘 함유식품의 석회질 찌꺼기. 많은 지역의 수돗물은 경도가 높아 녹지 않는 광물 형태의 칼슘, 즉
무기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칼슘이 혈관에 오래 축적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석회화된 플라크를 형성하고 못의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는 주전자 바닥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끓인 후 하얀 찌꺼기가 많이 생긴다면 혈관 역시 비슷한 콘크리트층으로 덮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못의 혈관 석회화입니다. 주범키, 튀김 기름 소금,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생성되는 활성산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 번 사용한 튀김 기름을 먹거나 너무 짜게 먹거나 혹은 자주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매우 유독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혈액으로 들어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중지방과 칼슘 찌꺼기가 달라붙을 조건을 만들어 막힘을 유발합니다. 2022년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과 튀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짜지 않게 먹고 기름을 제한하는 사람들보다 못의 혈관 경화율이 이두 3배 더 높았습니다. 특히 매일 볶은 참기름을 좋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신다면 주의하십시오. 기름을 볶는 온도는 180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지질 구조를 파괴하고 못의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인 유해 산소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범 3.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에서 나오는 점액질. 당과자 탄산음료 또는 인스턴트, 라면 소시지, 통조림 같은 것들을 먹을 때마다 이것들은 소화된 후 혈액에 남아 혈관벽에 달라붙는 점액질층을 생성합니다. 이 점액질은 혈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들어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만듭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에 걸리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점액질이 과도한 당과 결합하여 끈적끈적한 혈액을 만들어 혈액이 느리게 흐르고 신장 망막 손발과 같은 먼 못의 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범 4. 동물성 지방과 여러 번 사용한 튀김기름의 나쁜 지방. 돼지기름, 소기름, 닭껍질 온도를 조절하지 않은 튀김 음식 등은 모두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관벽 염증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지방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못의 혈관벽에 플라크를 형성하여 혈액 흐름을 늦추고 뇌, 심장, 신장으로의 국소적인 혈액 부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자신도 모르게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70세 이춘자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튀긴 음식은 절대 안 먹어. 하지만 매일 국이나 나물, 심지어 김치에도 볶은 참기름 한 숟가락씩 넣어서 먹지.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혈관은 경화 조짐을 보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주범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인을 무시한 채 증상만 치료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몸에 무엇을 넣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억하세요. 혈관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막힌다면 아무리 작은 막힘이라도 구급차인 혈액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혈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매일 혈관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니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간단한 행동만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며 기억력을 더 명료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주범들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는 식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그리고 위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혈관이 최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시는 70대 정수동 어르신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채소 많이 드세요. 어르신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매일 사과 주스, 당근 주스를 마시고 가끔 우유랑 시리얼도 넣어 먹지요.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어르신은 주스를 식사 직후에 마시고 종종 오트밀이나 심지어 소화가 잘 되라고 찬밥이나 바나나를 섞어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르신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을 겪으며 항상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좀 나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의 마음은 선하지만 위장은 그 후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약이 되게 하려면 먼저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과일의 경우 주된 식사 30분에서 45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천연당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빨리 소화됩니다. 만약 식사 후에 드시면 위장에 갇혀 발효되고 가스를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 역류, 심지어 소장에서의 흡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로 과일을 곡물밥 또는 우유와 동시에 먹지 마십시오. 요거트, 사과, 오트밀, 바나나 또는 밥귤과 같이 건강해 보이는 조합들은 사실 중년에 약해진 소화기관에는 매우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채소의 경우 위장이 약하거나 생채소를 먹은 후 복통을 자주 겪는다면 즙을 내고 섬유질 찌꺼기는 제거하십시오. 섬유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소화기관은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해 설사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장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을 제거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만 남긴 채소 주스는 특히 위장이 비어있는 아침에 몸이 더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견과류의 경우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 등은 소금에 절이거나 고온에서 볶지 않은 생견과류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견과류를 뜨겁게 볶으면 좋은 지방이 유해한 산소 라디칼로 변해 혈액 순환을 돕는 대신 혈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8시간 동안 물에 불린 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보셨나요?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먹는 순서만 조절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먹었다 해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물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혈액을 묽게 유지하고 혈관을 열어두며 심장이 힘들게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물 선택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 혈장의 90%는 물입니다. 이는 매일 마시는 물의 질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수가 잘 안 된 수돗물이나 경도가 높은 미네랄 워터와 같이 무기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마신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미네랄들이 혈관벽에 찌꺼기로 침전되어 석회화를 유발하고 못의 혈관을 좁혀 혈액 순환을 감소시킵니다. 이 현상은 물을 여러 번 끓였을 때 주전자 바닥에 하얀 찌꺼기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혈관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수된 깨끗한 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고 경도가 높은 미네랄 워터의 남용은 피하시라고 권합니다. 미네랄을 보충하고 싶다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얻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조금씩 마셔서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며 심장이 피로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세혈관은 올바른 음식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가벼우며 규칙적인 수분 공급으로 시원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너무 많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당장 아무것도 살 필요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5가지 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따뜻한 레몬 물 한 잔 마시기. 레몬은 찌꺼기를 녹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간과 소화계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일, 당근, 케일, 민들레 같은 채소로 즙을 내고 필요하다면 섬유질을 제거한 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기. 이것은 비타민과 효소를 세포에 가장 빨리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튀김, 기름 대신 냉압착 들기름을 샐러드에 섞거나 데친 채소를 찍어 먹기. 좋은 기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 일, 과일은 주된 식사와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먹기. 발효를 유발하여 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밥, 우유, 곡물과 섞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간식 대신 호두, 아몬드 같은 생견 과류를 먹되 볶지 않고 소금을 넣지 않으며 먹기 전에 물에 불리는 것을 기억하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기억력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손발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혈압이 불안정하며 잠을 깊이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혈관을 다시 돌보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막힘은 기억력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단지 이 간단한 습관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단 몇 주 만에 변화를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부톤이 더 화사해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며 잠을 더 깊이 자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신을 올바르게 돌봐주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은퇴한 배우자, 고혈압을 앓던 형제, 또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조용히 혈관 막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공유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누르는 것이 때로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한 가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 안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식사 전에 과일을 먹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운명을 혈관에 맡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글로 쓰는 것은 제가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오늘이 시작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가 공유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이며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나는 건강하고 명료하며 남은 세월을 온전히 살기로 선택한다는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것인가?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할 것인가? 매일 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물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간을 내어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끼니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통해 더 건강하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간단하고 현실적이며 친근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동체적 성격의 정보입니다. 만약 치료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어떠한 변화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총명하며 갑자기라는 두 글자를 결코 듣지 않기를